네, 한국, 일본, 중국 세 나라의 외교전에 막이 올랐습니다. 역사와 경제 등 다방면에 걸쳐서 삼국 정상의 논의가 이뤄질 예정인 가운데 최근 남중국해에서의 미중 갈등이 동북아 정세에서 새로운 변수로 떠올랐습니다. 네, 문관현 외교안보 전문 기자와 함께 한일중 정상회의 전망해 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자, 3년 반 만에 이제 그 세 나라의 정상이 한 테이블에 앉게 된 건데요. 주요 의제가 이제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좀 짚어주시죠. 네, 지금 그 동북아 패러독스란 말이 있는데요. 예. 일단 그 한일중 정상회의를 보면은 이 동북아 패러독스가 무슨 말인지 알 수가 있는데요. 예. 이 세 나라 정상들은 2008년도부터 매년 주기적으로 이렇게 정상회담을 개최를 했었습니다. 네. 하지만 역사 문제를 둘러싼 서로 갈등 관계, 특히 또 영토 분쟁들이 격화되면서 2012년도부터 이 삼국 정상회담이 그동안에 열리지 못했었는데요. 예. 이러한 그 여러 가지 의제들이 서로 충돌되는 문제가 이번 또 정상회담에서도 그대로 또 반영이 될 걸로 보이는데 예. 무엇보다도 이제 한국과 일본 간에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 아직도 이제 정상회담 개최 직전까지도 이 문제에 대해서 서로가 클리어하게 정리가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네. 또 영토 분쟁 문제가 있고 그리고 또 그 일본과는 역시 또 여러 가지 일본 자위대의 북한 영토 진입 문제를 둘러싼 이런 안보 문제까지 의제로 설정이 될 걸로 보이고요. 예. 한중 간에는 굉장히 좀 순탄한 그런 모양새를 보이고 있습니다. 일단 경제 협력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경제 분야를 총괄하고 있는 리커창 총리와 한중 자유무역 협정 이런 그 조인 문제 등에 대해서 예. 여러 가지 밀도 있는 그런 얘기가 진행이 될 걸로 볼 수가 있는데 예. 문제는 이렇게 한중일 삼국의 정상들이 모이면은 이러한 다자 회담이 당연히 열리지만 무엇보다도 양자 회담이 개최가 됩니다. 그렇기 예. 때문에 한일 정상회담이 모레 열리게 되는데요. 굉장히 이번 그 회담의 하이라이트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모레 열릴 한일 양자 회담에서 어떤 문제가 논의가 되고 또는 이 논의에서 어떤 성과가 나오는가에 따라서 결국 이제 동북아 외교 지형이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큰 분수령을 맞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 무엇보다도 한 가지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되는 것은 일본과 중국 간에는 아직도 양자 협의 일정까지 합의가 되지 않았습니다. 네. 이런 점으로 미뤄봐서는 이번 한일중 삼국 정상회담이 꼭 결국은 어떤 의미에서는 굉장히 갈등 관계가 아직 내재된 상태에서 내관이 아직 해제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만나는 것이기 때문에 예. 자칫 잘못하면은 또 서로 관계가 악화될 수 있는 계기도 되고 예. 또 여기서 또 잘 풀린다면은 새로운 또 아시아 시대를 만들어갈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수도 있다. 예. 이렇게 기대를 할 수 있겠습니다. 네, 한일중 세 나라가 이제 서울에서 만나는데 중국은 공식 방문이고 일본은 실무 방문입니다. 방문 형태가 이렇게 다른 이유는 뭔가요? 네, 이제 정상들의 그 국가 방문에는 우리가 크게 보면은 이제 국빈 방문이 있습니다. 예. 국빈 방문 같은 경우에는 그 나라의 정상이 직접 초청을 하기 때문에 공항에 직접 영접을 나갑니다. 예. 아니면은 총리급을 보내서 공항에서 외국 정상을 받아들이고 또 환영 만찬 행사를 합니다. 네. 이 만찬 행사 같으면은 직접 연미복을 입고 예복을 갖추고 행사를 하기 때문에 굉장히 격식이 가장 높은 단계가 국빈 방문인데요. 이번 한일중 정상회담에서는 이 국빈 방문 형태는 없습니다. 예. 한중 간 그러니까 리커창 총리는 한국을 이제 공식 방문을 하는데요. 네. 국빈 방문보다는 격이 낮은 공식 방문 형태이지만 예. 일단 잠시 뒤에 이제 청와대에서 공식 환영 행사가 있습니다. 네. 이처럼 환영 행사를 갖고 정상이 아닌 대통령이 아닌 한 단계가 낮은 총리급 정도에서 환영 만찬 행사를 합니다. 예. 이런 형태를 이제 공식 방문이라 하지만 국빈 방문 정도는 아니라 하더라도 상대방의 정상의 방문에 대해서 예우를 지키는 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예. 하지만 이번에 아베 총리 같은 경우에는 공식 방문이 아니고요. 일단은 그 형태가 낮기 때문에 실무 방문 정도 우리가 수준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과 함께 회담을 하더라도 오찬 행사가 잡혀 있지는 않습니다. 예. 그리고 여러 가지 의전이 국빈이나 공식 방문에 대해서 떨어지고 있는데요. 예. 왜 이렇게 되는가에 대해서는 그동안에 한일 양국 간의 협의 과정에서 일본 측의 요청도 있었고 여러 가지 의제들이 서로가 협의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네. 이런 결과가 나온 것이지 우리가 손님을 맞이하는 우리나라 입장에서 의도적으로 그렇게 한 건 꼭 아니라는 점은 분명히 얘기하고 싶습니다. 네. 네, 방문의 형태가 다르기 때문에 당연한 일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고요. 아무래도 이제 그 이번 삼국 정상 회의 또 양자 간의 어떤 정상 회담을 통해서 가장 민감한 주제는 아무래도
역사 문제가 될 것 같은데요.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어떤 그 진전된 논의나 아베 총리의 어떤 전향된 자세 이런 걸 우리가 좀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 좀 어려울까요? 네,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물론 그 전부터도 특히 역사 문제 그중에서도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둘러싼 한일 양국 정부 간의 입장 정리가 안 돼서 예. 결국은 이제 정상회담이 열리지 않았었는데요. 이번은 한일중 정상회담을 계기로 한일 정상회담이 이제 처음으로 열리는데 예. 과연 여기에서 어느 정도 진전이 있을 것인지 어떤 결과를 이끌어낼지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지금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예. 박 대통령 같은 경우는 어제 일본 그 마이니치 신문 또는 아사히 신문과 공동 기자회견을 했었는데요. 이 자리에서 이번 한일 정상회담을 계기로 위안부 문제가 올해 안에 타결이 돼서 결국은 그 피해자 입은 분들이 상처가 치유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네. 그 시점까지 올해 안이라고 분명히 못을 박았습니다. 예. 굉장히 박 대통령의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의지를 읽을 수 있는 대목인데요. 예. 이처럼 박 대통령은 한일 정상회담을 개최한다 하더라도 그동안에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일본 측의 성의 없는 태도 때문에 결국은 정상회담이 열리지 못했지만 예. 결국 정상회담을 여는 것은 이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일본 측으로부터 전향적인 자세를 또는 답변을 얻어내기 위한 그런 포션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한 가지 걱정이 되는 것은 일본 측의 반응이 예. 약간은 이제 미온적이라는 것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과연 해법을 찾을 수 있을까 이렇게 또 고민하는 분들이 많은데 일본의 고이치 관방 그 부장관이 예. 어떤 발언을 했냐면은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일본은 지금까지 현재까지 보내온 입장 밝혀온 그대로다 예.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베 총리가 지난 8월에 당시에 이제 종전 70주년 담화를 발표를 할 때 네. 여러 가지 역사적인 문제를 발언을 했었는데요. 굉장히 그 발언 그 방법에 대해서 태도에 대해서 논란이 많았습니다. 굉장히 양비론 또는 양시론 또는 여러 가지 입장을 모두 늘어놓고 결국은 일본은 이런 입장이다. 결국 이게 사과한다는 그런 명확한 입장 표명이 아니었기 때문에 예. 많은 사람들의 좀 공분을 샀었는데요. 이번에도 어떤 방법으로 이런 그 예봉을 피해갈지는 모르겠지만 박근혜 대통령은 반드시 아베 총리와의 한일 정상회담에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는 언급을 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남중국해 문제는 어떻습니까? 일본이 일단은 재빨리 미국 편에 서는 듯한 모습을 보였는데 우리는 지금 중국하고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이 시기에 어떻게 해야 될지 좀 고민스럽네요. 근데 지금 그 우리 정부의 입장은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이제 가시방석에 올라앉은 그런 네. 입장이 될 수가 있습니다. 네. 남중국해의 갈등은 결국은 아시아 회귀 정책을 펴는 미국 그리고 새로운 그 대국 관계를 요구하는 중국 간의 두 고래 싸움에 이제 휘말리게 된 우리 한국 정부는 좀 제 표현이 좀 나쁠지는 모르겠지만 새우 싸움 이런 신세가 됐다 이렇게 볼 수가 예. 있는데요. 네. 일단 그 남중국해는 미국과 중국 간의 문제입니다. 지난 27일 당시에 그 구축함인 라세남이 예. 중국 구역을 이제는 통과를 하면서 중국에서 군함을 보내서 추격전까지 벌였습니다. 이 추격전으로 끝난 게 아니라 중국군 사령관 우성리가 미국에 있는 해군 사령관 리처드슨 해군 참모총장과 화상 회의까지 가지고 또다시 이제 격론을 벌였는데요. 예. 그때 보면은 미국이 자꾸 중국의 그런 항의를 무시하고 이처럼 독단적인 행동에 나선다면은 나중에는 결국은 이제 총성이 오가는 결과도 나올 수도 있다. 네. 굉장히 있던 말의 전쟁이 시작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네. 이러한 그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한국이 어떤 입장을 취해야 될지 굉장히 곤혹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예. 우리로서는 두 전통의 동맹 관계인 미국과 이런 군사동맹 문제에 대해서 결코 등한히 수도 없고 예. 또 그리고 또 새로운 또 그 가까운 중국과의 관계에 있어서 우리가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에 가장 또 좋은 동맹 관계를 유지하고 있고 또 9월에 중국의 전승절 행사까지 참석하면서까지 서로 우애를 또는 두 국가 간의 관계를 개선을 해왔는데 예. 그렇죠. 과연 이번 그 남중국해 문제가 어떻게 풀릴지가 또는 우리 정부가 어떤 스탠스를 취할지가 상당히 답을 내기는 어렵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미국이냐 중국이냐 우리 입장에서 양자택일을 해야 되는 상황이 혹시나 오지 않을까 우려하는 분들도 좀 계신데요. 그건 어떻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노광일 그 외교부 대변인 같은 경우에는 그 외신 정례 브리핑을 통해서 이 남중국해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받고 답변을 한 것이 있는데요. 이러한 답변들을 보면은 그 남중국해에 있어서 항행 그러니까 항행과 상공 비행의 이런 자유는 좀 보장이 돼야 된다. 그리고
어떤 그 분쟁 같은 것이 발생할 경우에는 예. 협의를 통해서 해결이 돼야 된다. 굉장히 교과서적이고 원론적인 입장을 표명한 수준에 불과한데요. 네. 언제까지 이런 그 원론적인 또는 애매한 입장을 중립적인 입장을 취할 수 있을까 굉장히 걱정할 수밖에 없고 예. 정작 그 한미 정상회담에서도 오바마 대통령이 박근혜 대통령에게 어떤 입장에서든지 미국의 입장을 어떤 식으로든지 의견을 표시를 해야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런 발언까지 했었기 때문에 예. 우리로서는 이제는 무언가 우리의 입장을 갖다가 내놓지 않으면 안 될 상황으로 이제 현재 입장이 몰리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예. 네. 이런 가운데 중국을 자극할 만한 뉴스가 나왔는데 바로 사드 배치 문제입니다. 좀 진위 여부가 궁금한데 로키드 마틴사가 이 이야기를 해서 아주 파문이 일었잖아요. 한미 국방부는 강력하게 부인하고 있고 어떻습니까, 상황이? 네, 사드 문제는 결국은 이제 미국의 미사일 방어 정책인데요. 이게 결국은 가장 민감하게 반응한 것이 중국이고 네. 심지어는 이제 시진핑 국가 주석이 한중 정상회담을 통해서까지 이 사드에 대한 우려를 발표를 했었습니다. 네. 예. 그동안에 이제 미국에서는 공식적으로 논의가 되고 있지 않다는 입장이었었는데 네. 지난 5월 달에 한국을 방문했던 존 케리 국무장관이 한국을 방문하기 1시간 전에 당시 용산 미군 기지에서 장병들과 함께 대화의 시간을 가졌었는데요. 네. 당시 그 케리 장관의 발언이 미군은 그 모든 그 결과에 대비를 해야 된다. 그런 것 때문에 이런 그 사드와 다른 문제를 이야기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미국의 외교안보 정책을 총괄하는 국무장관이 가장 민감한 한반도에 중국에 코앞에 와서 사드 문제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거론을 하고 결국 1시간 만에 미국으로 떠나버렸거든요. 네. 관계 당국자 공식적으로 발언이 처음으로 나왔다 이렇게 당시 이제 평가를 했었는데 네. 이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당국자는 아니고요. 이 민간 업체인 로키드 마틴의 부사장입니다. 로키드 마틴의 부사장이 프레스클럽에서 기자회견을 자청해서 현재 한미 양국 간에는 공식적으로 또 예. 이제 비공식적으로 논의가 되고 있다 이렇게 또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진행되는 단계가 비록 이제 초기 단계이지만 어떤 진전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이제 성과는 없지만 분명히 논의가 되고 있다는 부분을 내서 언급을 했는데요. 물론 이제 하루 만에 이런 그 발언을 이제 철회를 했지만 예. 이에 대해서 이제 중국이 한중 정상회담을 통해서 현재 리커창 총리가 우리 정부의 어떤 입장을 갖다가 확인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비록 이제 공식적으로는 아니다 하더라도 비공식적으로도 이번 방문을 통해서 중국 측에서 사드 배치에 관련된 관련 부서들 그러니까 중국 국방부가 될 수도 있고요. 네. 또는 중국 외교부가 될 수도 있습니다. 리커창 총리를 수행하는 이런 관계자들이 대부분 이제 한국에 들어와서 우리 정부의 당국자들과 이제 면담을 하는데 이런 자리에서든지 어떤 식으로든지 한국의 사드 배치에 대한 입장이 무엇이냐 그리고 로키드 마틴의 나온 이번 발언과 관련해서는 한국 정부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냐를 집중적으로 물어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정부로서도 굉장히 곤혹스럽다 이렇게 또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로키드 마틴사는 사드 제작사에 불과하잖아요. 어찌 보면 공식적인 뭐 정부 기구도 아닐 테고요. 비공식 논의 중이다, 공식 논의 중이다. 이런 언급을 왜 한 겁니까, 그러면? 로키드 마틴이 비록 이제 민간 군수 회사이지만 예. 결국은 그 미국의 대외 전략 이런 군수 산업을 통해서 미국이 세계 경찰로서 역할을 하는 데 있어서는 이런 군수 산업체와 관계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소비 제품을 판매하는 민간 회사라 볼 수는 없고요. 예. 이런 군수 산업이란 것은 반민 반관 형태고 예. 실제로 정부 당국자들이 고위 당국자들이 퇴임 이후에 대부분 진로가 이런 방산업체로 가는 경우로 봐서도 예. 이러한 그 부사장의 발언은 결국은 미국 정부의 공식적인 입장은 분명히 아닌 건 맞습니다. 예. 하지만 미국 정부의 입장을 반영한 것으로 볼 수는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는 있겠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로키드 마틴 그 부사장의 발언은 결국은 중국 측에서도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고 가운데 있는 한국 정부로서도 곤혹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여론 플레이라고 보기엔 그러니까 가벼운 사안은 아닌 것 같네요. 네,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다른 얘기를 좀 해보면 동북아정세에서 우리 역시 북한 핵 문제를 빼놓을 수 없습니다. 이거 관련한 어떤 공동 성명도 나올 수 있겠죠. 기대를 해볼 수 있겠죠. 네, 맞습니다. 이번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일중 정상회담을 갖고요. 이제 북한 핵 문제에 대해서 빠른 해법을 촉구하는 또 예. 그리고 북한이 이런 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현재 7년째 중단돼 있는 육자회담에 복귀를 해야 한다. 예. 이런 내용을 담은 공동 성명을 낼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한일 간에 또는 한중 간에
심지어는 이제 중일 간에는 양자 간에는 굉장히 얽히고 설킨 여러 가지 영토 문제 또는 안보 문제 이런 부분들이 있지만 예. 공이 답을 낼 수 있는 부분은 북한의 핵 문제입니다. 북한이 빨리 비핵화에 대해서 성의 있는 조치를 해야 되고 네. 육자회담에 복귀해야 된다. 이런 내용을 담은 공동 성명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이 세 나라의 만남을 앞두고 북한 풍계리 핵실험장의 새로운 장소에서 굴착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고 합니다. 또 영변 원자로는 가동을 멈췄고요. 이건 어떤 징후로 봐야 됩니까? 네, 지금 그 북한이 그동안에 세 차례 핵실험을 했었습니다. 2006년, 9년, 또 13년 이 세 차례 핵실험이 함경북도 길쭉은 풍계리에 있는 이 동일한 장소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예. 한미 정보 당국이 총 정보 자산을 동원해서 그 동향을 면밀하게 살펴보고 있는데 예. 최근에 풍계리에서 새로운 장소에 이제 굴착 공사가 확인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에서 이제 핵실험을 할 경우에는 예. 가장 먼저 해야 될 작업이 일단은 굴착 공사를 하고 그 안에다 핵실험 장치를 이제는 설치를 하는 이런 단계를 밟기 때문에 네. 북한이 만약에 굴착 공사를 했다고 했을 때는 그 굴착 공사의 목적이 물론 정확히 우리가 파악이 되지도 않고 북한에서 발표도 하지는 않겠지만 굴착 공사의 의도는 핵실험으로 이어지는 하나의 일련의 프로세스다 이렇게 볼 수는 있겠습니다. 네. 하지만 이제 한일중 정상회담이나 또는 이제 국제사회 최근에 급변하는 정세에 미뤄서 북한 측에서 어떤 정치적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한 하나의 어떤 그 블러핑 그러니까 여러 가지 속임수일 수는 있지만 예. 현재 이 정보당국의 자산에 파악이 된 풍계리에서 굴착 공사는 사실이기 때문에 예. 이러한 진전 여부를 앞으로 계속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북한의 동향을 좀 보면 내년 5월에 노동당 대회를 개최한다고 예고를 했습니다. 여기서 어떤 의제들이 또 논의되는 겁니까? 네, 통상적으로 이제 북한에서는 최고의 그 행사가 바로 노동당 대회인데요. 예. 지금까지는 그 6차례밖에 안 열렸습니다. 가장 최근에 열렸던 게 지난 1980년 10월이었기 때문에 당시에 6차 노동당 대회가 열렸었는데요. 무려 이제 36년 만에 다시 북한에서 노동당 대회가 열리는 것은 이 노동당 대회의 성격 때문에 예. 관심을 갖고 지켜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 노동당 대회에서는 무엇보다도 새로운 그 당의 강령을 정하거나 또는 그 당 총비서를 추대하거나 예. 굉장히 또는 당 중앙위원회 위원들을 또 선출하거나 북한이라는 나라의 어떤 큰 국가 틀을 만드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회의를 하는 대회가 바로 당 대회이기 때문에 예. 내년 5월에 열릴 경우에는 김정은 체제에 있어서 그동안의 출범 이제 내년이면 이제 5년째가 되는데요. 예. 어떤 그 새로운 그 비전, 국가 비전을 제시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일성 주석 시대 또는 이제 김정일 국방위원장 시절에 있었던 그런 그 중앙인민위원회나 또는 이제 국방위원회가 아닌 새로운 형태의 지도체제가 들어올 가능성이 높은데 이러한 체제에 대해서는 당 대회를 통해서 발표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내년 5월까지 현재 북한에서는 북한이 갖고 있는 새로운 국가 전략, 비전을 갖다가 다듬을 가능성이 높고 구체화해서 결국 이런 당 대회를 통해서 발표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우리 정부 당국으로서도 또는 이제 미국과 일본 등 국제사회도 매우 관심 있게 북한의 일련의 움직임을 현재 지켜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오늘 여러 가지 이슈들 나눠봤는데요. 문관현 외교안보 전문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